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다양한 모양의 단자들이 많습니다. VGA, DVI를 무찌르고 HDMI 규격이 천하통일을 해나가는 사이 이런 모양의 단자들도 보이는데요. 2006년 한반도를 뒤집어 놓은 게임 오버워치를 시작으로 주사율 144Hz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 처리가 필요한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며 하이엔드 게이머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아오다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초고해상도 16K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까지 HDMI보다 한 발 늦게 시작했지만 열성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대기만성형 규격 디스플레이 포트. 지난번 HDMI 영상 이후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바에 따라 디스플레이 포트 규격을 실사용 위주로 후려쳐서 설명하고 허드미와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장단점, 마지막으로 DP 케이블이나 제품을 살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과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썰들의 진실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품 추천 영상 보시기 전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안달공학 디스플레이 포트 편 시작해보죠.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FHD를 넘어 QHD, 4K UHD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던 그 시절, 갈수록 더욱 고해상도, 고주사율을 요구하는 영상 전송에 흔히 RGB라 부르는 D서브나 DVI 규격은 한계가 도달한 상황, 새로운 규격이 필요하였죠. 바로 그때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등의 AV 가전업체들이 대동단결하여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라고 하는 HDMI 규격 등판! 영상만 지원하던 기존 규격 대신 영상과 음성 모드를 지원하면서도 디지털 전송 기반으로 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였죠. 그러자 원래는 고화질 TV나 AV 기기를 위해 만들어졌던 HDMI 규격이 점차 모니터, PC, 노트북 제품에 더욱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거듭이 천하가 되어버리던 시대, PC 제조사들이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돈 때문이죠. 거듭이 규격을 사용 시에는 매년 회원비라는 명목으로 $10,000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했고, 제품 한 개 팔릴 때마다 약 180원, 흐드미 로고까지 붙이면 추가로 120원을 내야 했어요. 흐드미 사용하고 로고 붙이면 300원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그리 대수인가 싶지만, 엔비디아가 2021년 1분기 3개월 동안 판매한 그래픽카드 수가 1180만 개입니다. 만약 이 그래픽카드에 흐드미가 다 들어가 있다면 35억 고스란히 날아가버리고 1년이면 100억이 넘는 금액이죠. 엔비디아, AMD를 비롯하여 흐드미 규격을 사용하는 다양한 TV, 모니터, PC 내장 그래픽 칩셋까지 생각하면 각 제조사들이 눈이 뒤집힐만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았던 어제의 그들이 뭉쳤습니다. 인텔, AMD, 델, HP, 애플과 같은 P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흐드미를 없애버릴 새로운 규격을 개발하기 시작. Video Electronic Standards Association (VESA) 라는 표준 기구를 통해 2006년 모습을 드러낸 라이센스나 로열티가 없으면서도 겁나 좋은 기능들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규격 디스플레이 포트 등판! 여기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포트 DP에 대해서 알아보죠. DP의 연결 단자는 이렇게 생긴 표준 디스플레이 포트와 이보다 작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로 나오죠. 둘 모두 꽂으면 착하고 잠금이 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잠금을 풀지 않은 상태로 억지로 풀다간 케이블도 제품도 모두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죠. 흐드미와 마찬가지로 단자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둘 다 20개의 핀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모니터 케이블을 선택할 때에는 해상도와 주사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상도는 화면에 얼마나 많은 점을 박아 넣어 표현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FHD, 4K, 8K, 16K라는 말로 널리 사용되며, 주사율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쪼개 나타낼 수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모니터 품질은 1초에 60번을 지원하는 60Hz, 더욱더 부드러운 영상을 즐기기 위해선 1초에 120번 이상 깜빡이는 주사율도 나오고 있죠. 물론 둘 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화질의 선명함과 부드러움은 더욱 좋아지겠지만 1초당 보내야 할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포트는 하나 더! PC에 한 케이블로 뽑아낸 것으로 여러 모니터의 영상을 보여주는 다중 스트림 전송을 지원하는데요. 모니터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능한 해상도와 주사율이 점점 낮아지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지원하는 스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봐드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포트는 점점 더 버전을 높여가면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 대역폭을 늘려갔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는 1.0, 1.1, 1.2, 1.3, 1.4, 2.0까지 출시되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 가장 널리 사용될 거라 기대되는 1.2, 1.4, 2.0에 대해서만 후려쳐서 이야기해보죠. 우선 1.2는 4K 60Hz까지 지원하는 최초의 버전입니다. 해상도를 조금 낮춘 FHD나 QHD는 144Hz까지 지원하여 더욱더 부드러운 화면을 선사하죠. 만약 그래픽카드와 모니터의 주사율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화면이 찍힌다고 표현하는 스크린 테어링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2009년에 나온 DP 1.2 버전의 후속 버전인 1.2A 버전부터는 Adaptive Sync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AMD의 FreeSync나 엔비디아의 G-Sync와 같은 기술을 통해 화면 찍힘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었죠. 2016년에 발표된 DP 1.4는 또 한 번 껑충 발전하는데요. 우리가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zip 파일로 원본에 손실 없이 압축하듯이 DP 1.4에서는 전송하는 영상 정보를 무손실로 압축하는 Display Streaming Compression DSC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8K를 60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4K UHD는 120Hz, FHD와 QHD는 무려 240Hz까지 지원하죠. 게다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수많은 정보들 중 간혹 에러가 발생하면 고쳐주는 기술부터 1536kHz라는 높은 샘플링 레이스로 대부분의 오디오 포맷을 지원하는 등
영상 음성 정보를 전송할 때 품질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버전이라 저사양부터 하이엔드 사용자들까지 두루 만족시키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DP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DP계의 현존 끝판대장 디스플레이 포트 2.0. 2.0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압축 기술 DSC 없이도 8K를 60Hz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무려 16K를 60Hz에서 동작하게 하죠. 영상 정보를 보낼 때 좀 더 안정적인 신호 전달을 위해 기존 DP 버전에서는 8비트 정보마다 10빛으로 표현하는 인코딩 기법을 썼습니다. 라인 코딩이라는 이 방식은 실제로 영상에 해당하는 데이터 8빛을 10빛으로 표현하여 보내기 때문에 DP에서 지원하는 최대 대역폭을 25%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DP 2.0 규격에서는 128빛마다 132빛으로 표현하니 약 3%만 까먹게 되어 전송하는 데이터 용량 효율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죠. 이러한 DP 2.0의 경우 썬더볼트 3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송 규격인데요. USB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USB-C 타입에서는 DP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는 USB 단자를 통해 모니터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USB-C 타입 역시 20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4.0은 커넥터가 USB-C 타입으로 된 케이블로도 DP 2.0을 대체할 수 있도록 DP 얼터네이트 모드 2.0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아직 DP 2.0 기반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엄청난 고해상도 고주사율에 대한 요구도 적기도 한데요. DP 얼터네이트 모드 2.0과 USB 4.0과 관련되어서는 제품이 더 나오고 규격들의 대통합 대잔치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DP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썰에 팩트 체크 전에 흐름에 비해 DP가 가진 대표적인 장점 하나, 단점 하나를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DP는 흐름이와는 다르게 PC나 노트북의 한 DP 포트에 연결한 케이블만으로 여러 모니터에 영상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트림 트랜스포트 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DP 1.2 버전부터 도입된 방식인데요. 흐름에서는 마치 기차놀이를 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PC에서 모니터로 가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줄줄줄 흘러나가는 방식이지만 DP 규격은 일정한 단위의 데이터로 잘라서 보내고 받는 방식이기에 마치 오와이어를 맞춰 행군하던 국군 장병들이 순식간에 한 줄로 서서 행군하거나 한 줄로 서 있던 장병들이 순식간에 여러 열로 재편성하듯이 필요한 데이터들만을 쏙쏙쏙 빼내어 여러 모니터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데이지 체인을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한 케이블을 모니터에 연결한 뒤 모니터들끼리 꼬리물기처럼 연속으로 연결하기만 해도 여러 모니터에서 영상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혹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라면 멀티스트림 트랜스포트 MST 허브를 구매하여 최대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국군 장병들이 일렬로 행군하다가 여러 열로 재빠르게 바뀐다면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행군의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즉 이러한 멀티스트림 트랜스포트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DP 버전에 따라 지원하는 대역폭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하는 모니터 개수는 많아진 것이므로 해상도와 주사율이 한개 지원할 때보다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세한 정보는 이 표를 참고하세요. 이번엔 단점을 말해보죠. DP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모니터를 껐다가 켜면 프로그램 창이 모두 좌측 상단에 몰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듀얼 모니터를 사용 중에 한 모니터를 꺼버리면 아예 한쪽 모니터만 사용하는 것처럼 쏠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DP의 경우 모니터 전원을 끄게 되면 장비가 아예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바탕화면과 윈도우가 다시 자동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다시 모니터 전원을 켠다고 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윈도우 11에서는 해결된 버그이지만 이전 윈도우 버전에서는 모니터가 절전 모드로 진입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FHD 이상의 해상도를 쓰고 있었음에도 윈도우 창들이 FHD보다 못한 해상도로 돌아오면서 모든 프로그램의 창의 크기와 배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요. 절전 모드 역시 장치가 아예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버리는 윈도우의 문제였기 때문에 윈도우 내 레지스트리 수정으로 고칠 수는 있다고 하죠. 드디어 마지막으로 DP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 DP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 중 DP와 관련된 논란 썰 2가지의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썰, DP 케이블이기만 하면 어떤 버전도 모두 지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쿠팡에서 케이블을 주문하러 갈 때 이렇게 케이블마다 허용 가능한 DP 버전을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공식 입장은 모든 DP 규격이 탑재된 제품에는 어떤 DP 케이블을 써도 버전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제품이 DP 1.1을 지원하든 2.0을 지원하든 간에 그냥 DP 케이블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20개의 핀에 연결된 배선은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며 DP 규격에서 지원하는 DSC, 데이지 체인, 오디오 등 모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조된 케이블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끔 구형 케이블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공식 입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DP 케이블은 각 장치의 DP 버전이나 인증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DP 규격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DP 케이블, 이 케이블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회사에서 케이블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케이블 제조사마다 이를 제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에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의 송수신 품질에 따라 케이블이 버텨내는 대역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 인증과 전송 모드를 이렇게 7가지로 발표해 왔는데요. 케이블 제작에 따라 이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대체 어쩌란 건지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무손실 압축 기술 DSC를 통해서라면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압축해서 보낼 수 있기에 1.2때 소개됐던 HBR2 전송 모드만으로도 1.4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더 높은 버전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잘못 전달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도인 것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는 케이블이 위에 다양한 전송 모드 중 어느 것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케이블을 인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보는 케이블 상품들의 경우 유독 버전을 표기해서 표현하는 것, 바로 이 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잊어버리시고 남을 잘 못 믿는 분이시라면 돈을 좀 더 쓰셔서 회사로부터 받은 인증을 확인하고 사시거나 내가 원하는 해상도와 주사율을 이 케이블이 지원하는 것인지 제품 설명에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20번 핀은 말썽꾸러기! DP 케이블을 사용하던 분들 중에 모니터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뜨거나 잘 나오던 모니터가 꺼져버린다거나 심지어 컴퓨터가 재부팅되는 등 갖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20번 핀 이슈라고 요약되는 이 현상은 DP의 20번 핀 DP-PWR에서 파워, 전원이 공급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DP 케이블을 사용하는 곳 대부분은 PC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때는 PC 쪽 DP 단자는 PC에서 공급되는 파워를 통해, 모니터 쪽 DP 단자는 모니터에서 공급되는 파워를 통해 각각 영상 음성 신호를 보내고 받게 되죠. 여기에 또 20번 핀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생겨버린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모니터들을 이리저리 전환하면서 사용하는 서버 관리자 같은 분들이나 흔히 컨버터라고 불리는 DP에서 HDMI로 가는 액티브 어댑터, 방섬유 케이블과 같이 케이블 내 신호가 빛에서 전기, 전기에서 빛으로 다시 변환이 필요한 분들은 이 20번 핀을 통해 따로 파워를 넣어주어서 쓰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설계상 20번 핀이 일정 수준의 전압 3.3V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류를 밀어 넣어주는데, 일반 PC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전압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전류가 계속 흘러가는 걸 시도하다 보니 PC나 모니터에 원하지 않는 전류를 가하게 되면서 별별 이상한 현상이 다 발생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모니터와 케이블을 DP2DP 케이블로 연결하실 거라면 이 20번 핀은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제조되는 케이블의 경우 이러한 20번 핀을 아예 없애버리고 파는 경우도 많은데요. 20번 핀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형 DP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머리털을 뽑듯 뽑아내버리거나 구부리거나 하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DMI나 DP와 같은 규격에 대해 영상으로 모든 걸 전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역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또 한번 후려쳐서 정리한 디스플레이 포트였는데요. 댓글에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중에 저 에러자식 구독자 좀 는다고 답변도 안 해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지만, 여러분들께서 HDMI 영상 이후 DP 한번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빠르게 수렴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댓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새해 모두 떡상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드리는 잔머리를 굴린 아직도 DVI 케이블 안내공학 에러였습니다.